오늘 아침에 미라클 모닝 명상은 독서 명상으로 하겠습니다. 아들아 방황해서 고마워. 유신의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 신간입니다. 이 작가님은 아들이 사춘기 때 방황을 너무 심하게 해서 삶을 다르게 사는 방식을 선택해서 좋은 쪽으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의 첫 부분에 보면 그 아들이 방황한 얘기,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다들 힘들고 이렇게 아이와 자기 관계를 맺지 못했던 어떤 그런 자책감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흘러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자신을 스스로 바꾸기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난생 처음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자, 우리가 어떤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면 그 고통을 즐기라고 하고 또 그 고통에서 배울 교훈이 뭐고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점이 주는 나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선인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의 방황일 수가 있고 지금 가족 간의 문제, 지금 세상의 어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일들,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미래와 지금 이 순간에 심는 씨앗이 완전히 다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작가처럼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고 포기를 보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도전으로 맞이하는 아주 강인한 여성의 그런 면모를, 엄마도 여자이지만 그래도 울음을 참고 힘든 그 과정과 역경을 참아낸 이야기가 되게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이렇게 배웠다. 기준에서 벗어나 다르게 생각하기. 삶이 꿈 같았습니다. 20대에는 30대가 되면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이루고 살고 있으리라는 꿈을 꾸었고 30대에는 열심히 살기만 하면 행복이 내게 올 거라는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40대에는 30대에 꿈꾸었던 꿈이 너무나도 평범한 꿈이라서 내 것이 아님에 절망하였습니다.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나는 평범한 꿈을 포기하고 특별한 꿈을 꾸려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는 이미 그 꿈을 이루었음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가 쓰신 그 목표를 정말 다 이루었어요. 500m도 달리지도 못하는데 하루에 몇 분씩 뛰어보자 해서 마라톤 풀코스도 너무 잘 뛰시고 최근에는 100km까지 뛰시고 바디 프로필에 엄청난 조전을 하시는데 이런 역경에서 참는 그런 근성이 생기셔가지고 어떤 도전을 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정도로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변화의 계기가 있다. 그 계기들은 사람들에 따라 시기도 다르고 변화의 정도도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결혼 전과 후가 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운동을 꾸준히 하기 전과 후가 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기 전과 후가 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충격적이거나 절박한 경험을 하기 전과 후가 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과 후가 다를 것이다. 이처럼 사람마다 변화의 계기는 아주 다양할 수 있다. 인생에서 내가 달라지는 여러 계기들이 있었다. 그중 나를 조금씩 변화시킨 계기들도 있었지만 내 생각에는 큰 변혁을 일으킨 계기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방황이었다. 결혼생활 20년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견디고 노력하고 계속 달려왔는데 내가 생각하던 아이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가기 시작한 순간 난 아이들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자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자,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고 부모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스스로의 영혼으로 성장하는 독립된 개체예요. 우리 아이의 방황 앞에서 연년생인 누나인 딸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수학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음악을 하는 본인이 수학을 고생하며 배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력하게 수학을 거부했다.
자, 이게 정말 자기다움이죠. 학교 제도는 정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가르쳐요. 아이들의 재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교육, 주입식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럭저럭 따라가던 수학이 중2가 되어서는 감동이 안 되었나 보다. 그래도 진로를 변경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꾸준히 하자고 6개월의 싸움 끝에 결국 난 딸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딸은 학교에서 밴드부를 결성하여 내가 보기에도 꽤나 열심히 활동을 했고, 딸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활동들을 보며 딸을 인정해줘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재능이 있는 건 뭐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챙겨서 갑니다. 그것을 부모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재능을 발견해서 계속 키워주는, 서포트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공부하라고 하고 뭐 의사가 되라고 하면 이 아이는 결국에는 정신이 분열되어서 원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잘 지켜보시고 그걸 일찍 발견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계속하게 놔둬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엄마의 꿈은 엄마가 이루어야 되고 아빠의 꿈은 아빠가 스스로 이루어야지 자신의 꿈이 아들의 꿈이고 딸의 꿈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을 평생 괴롭게 살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재능이 있고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부모는 발견해서 도와주는 게 부모의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그 외에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아이들이 방황하겠죠. 성공에 대한 보장이나 부모가 짜주는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만의 의지와 힘으로 밴드부를 이끌어가는 하고 연습하는 딸을 보면서 지지를 안 해줄 수가 없었다. 딸은 중2 때까지 6에서 7년 이상 인라인 스케이트를 꾸준히 타고 스키 지도자 3급 자격증도 따면서 진로를 생활체육 쪽으로 정해보려 했었다. 딸은 진로를 바꾸는 것이 엄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1년 정도는 혼자 마음앓이를 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음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혼자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는데 부모한테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들. 참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마음껏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 원 없이 하는 게 사람들이 생애 끝에서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못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건 누구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먼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부모가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내면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모가 짜놓은 각본대로 모든 아이들이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소중한 사실을 깨달으는 순간이다. 부모의 각본은 부모가 만들어서 부모 자신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피아노를 배우지 못한 것에 한이 되어서 아이 보러 피아노 배우라고 하면 아이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칩니다. 만약에 치게 되는 아이들은 자기의 자아를 다 묵살하고 부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삶이 돼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이 없어서 늘 공허해서 항상 뭔가에 갈망하고 갈해하고 욕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정말로 이 세상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아이의 재능이 뭐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계속 관찰하고 대화하고 꿈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하도록 지지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더 임팩트 있게 온 아들의 방황. 딸도 방황했는데 아들도 방황했어요. 이 집안은 약간 좀 예술, 운동, 예술 이런 쪽에 제가 지켜보니까는 그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주입식 교육으로 무조건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가둬두는 그런 교육을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넓은 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쳐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딸의 고민과 방황과는 달리 아들은 친구들과의 놀이에 의해 방황이었고 한 번 낙인 찍힌 아이는 자신의 상태가 회복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는 상황으로 이르렀다. 아들의 방황은 세상을 꾸준히 진실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 믿었던 나의 신념에 큰 충격과 타격을 각성을 주었다.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완전히 MZ 시대에 완전히 빠른 아이들의 시대에 그 과거에 있는 생각과 신념, 관념, 고정관념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의 속도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속도에 맞춰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처음은 아들의 돌출 행동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일었고 그 다음으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절박함이 나의 마음을 흔들었고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반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해결 방법도 방향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의 터널 속에서 난 답을 찾고 싶었다. 아이의 삶을 돌려놓고 싶어 답을 찾아 나선 지난 1년 반의 시간은 결국 사랑의 답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아이는 심리적 탯줄을 끌고 나와 분리된 독립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리적인 탯줄이라는 건 부모가 어렸을 때 화학적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탯줄을 끊는 게 아니라 20살이 되면 그 자녀와 부모가 완전히 성인으로서 객체로 분리가 되는 심리적인 탯줄이 끊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많이 의존해서 살고 있죠.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부모한테 의지하고 싶고 혼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세상에 나가는 게. 그러나 부모는 그런 것들을 끊어줘야지만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살이 되면 모든 걸 스스로 하라고 딱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도 자신의 삶을 찾아갑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자체로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주었다. 한 인간으로서 나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서 했던 질문들 중에서 가장 주요했던 질문 9가지를 써보았다. 그동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한다. 나와 마주하는 9가지 질문들. 1. 나는 누구인가? 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으며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내가 그렇게 매일 거울 보면서 비난하는 나의 그 몸인가? 내 마음인가? 내 생각인가? 계속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면 삶을 그래도 좀 심도 있게 살 수 있겠죠. 이게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오는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3. 지금 나는 행복한가? 자, 만약에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 막 하고 있고 계속 막 뭔가 무겁다는 느낌이 들면 한번 지금의 행복을 계속 놓치고 있지 않는가? 뭔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은가? 계속 질문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지금 나에게 지배적인 감정은 무엇인가? 자, 지금 감정이 만약 우울이다. 그러면 이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감정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자, 기분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삶이 쉽게 흘러가는데 기분 좋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때는 무겁게 흘러가요. 그 감정이 무엇이고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적극적으로 의식하기. 5.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한가? 명상을 할 때 행복한가? 일을 할 때 행복한가?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성찰. 6. 나는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가? 그렇죠. 가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로운 사람이 안 될 때, 그런 가치로운 존재가 안 될 때 사람은 약간 무기력해져요. 그러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지금도 좋지만 미래를 위해서 지금 미래에 아주 큰 어떤 씨앗의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될 행동들은 무엇인지. 8.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행복은 누가 책임지는가?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시고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동안 나의 마음에는 각성이 일어났다.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었을 큰 각성, 대우각성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관념적인 기준들을 깨면서 외치지 않았더라면 난 아직도 아이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일반적인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겉으로 문제가 두드러지게 없어서 무난하게 잘 자라기만을 원했을 것이다. 아이들이 지금 겪는 사춘기도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은 채 어른들의 기준에 합당한 아이들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재촉했을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온몸으로 자신을 격렬히 표현했기에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다. 아이들이 다시 인생의 제대로 된 궤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난 공부를 시작했다. 온라인 강연, 관련 다큐멘터리, 학교, 청소년과 심리, 그리고 뇌에 관한 책들을 읽었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고민하며 심리 수업을 들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거죠. 그 끝에 내게 온 메시지는 한 가지로 기별되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찾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구하셨죠.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어라. 그러면 가족과 이웃을 모두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다. 자,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말과 실천과 모든 것이 일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의 겪는 모든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도 방황하고 어른들도 다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 방황이 나중에 미래에서 봤을 때에는 큰 어떤 고통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역경을 이겨내는 단단한 마음들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독서 명상으로 아들아 방황해서 고마워 유신의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